네, 요번에 한번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예, 여기 보시면 폴리곤은 방금 전에 했고요. 여기 엘립스, 레탱글 두 개를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엘립스는 흔히 우리가 타원 그리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게시판에도 제가 좀 올려놨죠.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고요. 타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탱글. 레탱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옵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두 개 다 어차피 가장 얘는 많이 써도 이 엘립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는데,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어려워요. 엘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엘립스 같은 경우에는 원이나 호같이 그리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게 한번 눌러보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엘립스 밑에 옆에 있는 스크롤 한번 눌러보면 중심, 축, 끝점, 타원형 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데, 자, 엘립스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보조 라인을 제가 좀 사용을 할게요. 보조 라인은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중심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타원의 중심 지정이죠. 즉 원의 센터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의 센터 포인트 해서, 자, 중심을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중심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자, 축의 끝점을 지정해라 라고 나오죠. 이 엘립스 같은 경우에는 타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정점이, 그러니까 즉 반지름이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찍는 거는 단축, 그러니까 짧은 축, 두 번째 찍는 거는 장축, 좀 긴 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대로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제가 첫 번째 단축을 먼저 이렇게 한번 딱 찍어보면 곧바로 다른 축으로 거리를 지정 또는 회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긴 방향으로 이렇게 장축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타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타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원하고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옵셋을 하시게 되면 가축이 늘어나요. 그리고 트림을 해서 자르실 때도 원 자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에 자르시는 게 아니라 한 포인트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즉 옵셋해서 뭐 이렇게 옵셋 동일하게 나가죠. 트림을 하실 경우에도 이렇게 라인을 걸어서 트림을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트림을 자르셔야 돼요. 그냥은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엘립스 첫 번째 찍는 거는 중심, 두 번째 찍는 거는 장축, 그러니까 단축. 긴 방향을 먼저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긴 방향을 이렇게 찍고 두 번째 방향을 짧게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첫 번째는 짧은 쪽, 두 번째는 긴 쪽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옵션도 한번 있는데 저도 엘립스를 이렇게 잘 쓰는 명령이 아니라서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회전이라고 있죠. R. 자, R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장축 주위로 회전 지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 지정을 제가 뭐 한 45도 정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타원이 그려지죠. 45도 정도라고 그려지는데 솔직히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엘립스라는 거는 보통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보조 라인을 항상 그려놓은 상태에서 작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트, 즉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축의 끝점. 이거는 서클에서 말하는 3포인트 아니면 2포인트의 약간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축 끝점, 아마 영문판에서는 아식스 엔드포인트라고 나올 겁니다. 자, 타원의 축 끝점을 지정하라 라고 나오죠. 자, 제가 축의 끝점, 좌측 끝점, 그 다음에 다른 끝점을 지정해라, 우측의 끝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자, 축으로 거리 지정 나오죠. 그래서 단축을 이렇게 딱 찍어 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즉 같은 타원을 그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을 찍고 단축을 지정하고 장축을 찍는 방법. 두 번째는 축의 양쪽 끝점을 지정을 하고 단축을 지정을 하는 방법.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그리는 결과물은 동일합니다. 즉 위에 있는 거는 중심 포인트를 알고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편하겠죠.
아래에 있는 점은 중심을 모르고 양쪽 끝점을 알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클에 투포인트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즉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죠. 이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축 하나가 더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엘립스 그리는 거는 잘 안 쓰게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축의 끝점 지정이죠. 끝점 지정 하고요. 다른 끝점 지정, 제가 두 번째 끝점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자, 축의 폭을 지정을 하죠. 즉 단축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단축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동일한데 이 다음부터 틀립니다. 시작점을 지정하라고 그러죠. 시작점이라는 거는, 자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0도 부근에서 시작을 할게요. 0도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쭉 제가 이걸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리는 각도만큼 호가 따라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축의 시작점, 축의 끝나는 점, 이 각을 이용해서 그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축의 시작점, 축의 끝나는 점. 그래서 세 번째 그리는 방법은 이 두 번째 그리는 방법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장선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아마 그 타원을 이렇게 길게 빼는 게 나올 텐데, 그것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시작한 이렇게 수직선이 하나 떨어지겠죠. 얘는 중심에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엘립스 해서 축의 양쪽 끝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옵셋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책에 아마 나올 거예요. 지구본 토성인가? 그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립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엘립스. 자, 엘립스는 이 원하고 호 그리는 거랑 약간 방식이 틀리고요.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리실 때 이 엘립스라고 그러죠. 엘립스를 이용해서 그리는 도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레탱글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레탱글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여기 있죠. 직사각형 레탱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축키로 REC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셔도 돼요. 즉 명령이 REC TANG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로 그냥 REC 이 세 글자만 입력을 하셔도 돼요. 녹화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자, 레탱글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사무실 전화 와가지고요. 자, 레탱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이라고 나오죠. 자, 왼쪽에서 찍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셔서 그리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찍어서 왼쪽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레탱글 같은 경우에는 그리실 때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찍어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편합니다. 즉 시작점이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가시는 게 좋죠. 왜 좋아요? 좌표 때문에. 좌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 레탱글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좌측 하단 부분에 첫 번째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점을 아무렇게나 찍으셔도 되고, 골뱅이 200, 100 이렇게 숫자를 이용을 해서 가로 200에 세로 100mm짜리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되게 단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레탱글. 자, 첫 번째 점을 찍기 전에요. 밑에 보시면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제가 하나씩 다 해드릴 텐데, 못따기라는 건요. 못따기, 그 챔퍼. 저희들 그 저번 시간에 했었죠. 못따기 챔퍼 어떻게 했죠? 지정된 거리만큼 이게 딱 각을 치죠. 각을 쳐버리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줘볼게요. 자, C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해가지고 가로 안에 0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얘를 한 20씩 줘볼게요. 똑같이 20.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하고요. 두 번째 구석점을 200, 100 똑같이 줘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를 이렇게 딱 따졌죠. 그쵸? 이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탱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못따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명령을 줄 때마다 이 값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그리고 나시면 챔퍼 하셔가지고 얘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녹화 잠깐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항상 0,0 0 이렇게 주셔야지만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불필요한 못달기가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CAD 다른 명령에서도 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못달기고요. 그 다음에는 필렛을 한번 줘볼게요. 자, 레탱글 여기 보시면 뒤에 F라고 있죠? 못깎기. 자, 필렛 F 입력을 하고요. 반지름을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200, 100 하게 되면 자, 위의 경우는 챔퍼가 들어간 케이스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필렛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틀리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레탱글 해서 보시면 계속 라운드 값, 즉 반지름 값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다 하시게 되면 얘를 0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0으로 안 맞춰주시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필렛, 라운딩이 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폭이라는 게 있죠. 폭, 위드, 폭이 뭐냐면, 자, 줘볼게요. 폭해서 폭을 10mm를 지정을 하고요. 자, 첫 번째 점 찍고요. 두 번째 200, 100이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두께를 가진 선이 그려지죠. 두께를 가진 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예요. 10mm. 제가 그린 게.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챔퍼랜다. 레탱글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이렇게 5가지 정도 중에서 지금 3가지를 한 겁니다. 폭에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두께가 들어가요. 두께가. 이렇게 한번 두께를 주시게 되면 편집을 하시려면 pedit라는 명령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폭을 주실 때는 좀 주의 깊게 주시면 됩니다. 자, 얘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용을 하셔서 원상태로 복귀하실 때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폭이 들어와 있죠. 얘를 W 옵션을 주신 다음에 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리더라도 이제 폭은 안 보이게 되죠. 그렇죠? 자, 두 개 옵션이 남았죠. 레탱글 보시면 고도라는 게 있고 두께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해볼 텐데 먼저 고도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2 한 다음에 고도를 50을 줬어요. 이 값, 엘리베이션. 여기서 2는 엘리베이션을 뜻합니다. 자, 50을 주게 되면 첫 번째 점 찍고요. 두 번째 점을 골뱅이 200, 100 이렇게 줬어요. 차이가 있나요? 밑에 그려진 거하고 차이가 없죠? 얘랑 아무 차이가 없죠 지금. 자, 얘를 살짝 좀 옮겨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뷰를 잠깐 돌릴게요. 자,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시죠? 떴죠? 얘 지금 그림이 떴죠? 이거 헷갈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션은 고도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고도값. 즉 엘리베이션 값에서 50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높이가 무조건 50이다 라는 거죠. 높이가 무조건 50이다. 엘리베이션 값이 지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레탱글에서 제가 엘리베이션 값을 0으로 다시 맞추고요. 이번에는 두께를 줘볼게요. T 두께입니다. 자, T라고 지금 입력을 하고 두께를 30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첫 점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점을 골뱅이 200, 100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Z값으로 Z축으로 두께값을 가지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레탱글에서 고도와 두께, 티크니스, 두께는 티크니스입니다. 고도값 엘리베이션, 두께값 티크니스는 뭐다? 3D에 관련된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D에 관련된 명령. 자,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도면을 작도를 하시다 보면 가끔 트림이나 옵셋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고도값이나 두께값이 들어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냐면, 자,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특성 변경 창이 열린다 그랬죠? 자, 여기서 객체를 몽땅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위에서 아래쪽 쭉 내려보시면 형상에 고도값이 다양하다고 나왔죠. 다양하다라는 거는 얘가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0으로 맞추고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고도 떨어지는 거 보셨죠 방금? 자, 그리고 두께값 티크니스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면 티크니스 두께가 다양하다고 나오죠? 두께값은 제가 0으로 맞추겠습니다. 0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원래대로 맞춰졌죠. 그쵸? 자, 도면을 그리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왜 트리밍이나 옵셋이 안 되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때는
Shif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휠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를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기에 오빗 아이콘이 뜨게 되거든요. 가운데. 그럼 얘를 뷰를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뷰를. 그러면 이게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떴으면 여기에 있는 컨트롤 숫자 1번을 같이 누르셔서 고도와 두께를 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쓰셨으면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시면 이렇게 닫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또 여기서 하나 3D 상태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시면 다시 원래 평면 상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에서 평면도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평면도 위에 글씨 써진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저런 게 없다. 저런 게 없으실 경우에는 어떤 명령이 있냐면 플랜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플랜이라는 명령을 집어넣고 엔터를 2번 누르시면 돼요. 엔터를 2번. 자, 볼게요. 플랜이라고 명령을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여기 입력 들어갔죠? 명령어.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플랜. 아시겠죠? 3D 상태로 우연찮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있는 얘를 누르셔도 되고 커맨드에서 플랜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explode X 명령을 입력하고 선택을 해서 엔터를 빵 누르면 그 순간 얘는 어떻게 되겠죠? 다 라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앞에 나와 있는 폴리곤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때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옵션에 대해서. 자, 엘립스하고 레탱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제를 쭉 풀어 보시면서 얘도 한번 얘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한번 작도를 해 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